안녕하세요. 오열익입니다. 지난 1차 강의에서 오늘 2차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강의에서 그 SAP FR 모듈의 기본 조직 구조, 그 다음에 세 가지 마스터 요소인 GL 계정하고 커스텀 밴드 마스터 구성, 그 다음에 회계 계정을 통해서 전표를 포스팅하고 계정별 밸런스가 원장에 관리되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가는 일련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CO 모듈의 서브 모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주 최소 조직인 콜센터와 CO 모듈의 마스터에 해당하는 코스트 엘리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회계 파일 모듈에서 기본적인 이제 회계 포스팅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계 포스팅하는 것들 중에 좀 특이한 매출 채권 매입 채무, 결국 이제 보조부로 거래선별 밸런스가 관리되면서 그 다음에 입출금이 발생하는 반제 컨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반 GL 포스팅 하는 데 있어가지고 회계 문서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실제 트랜잭션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계정 마스터를 가보시면 계정 마스터에 많은 정보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이 필드들의 정보들이 결국은 회계 전표 입력하는 할 때 그 계정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여기 마스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이해를 가지고 있으셔야 전표를 포스팅할 때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요. 어떤 에러를 만났을 때도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에러가 났는지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계정 마스터의 속성의 설정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계정 마스터 속성에 대해서 오늘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전표 포스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정 마스터 그 컴퍼니 코드 레벨에서 관리되는 정보들인데요. 필드들 좀 많지만 실제 포스팅과 연결되는 필드들을 오늘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이제 커런시인데, 커런시를 계정 마스터에 이제 설정을 해 놓는 이유는 특정 외화 거래 같은 경우는 그 해당 통화로만 포스팅이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US 달러 외화 예금이에요. 이 계정은 뭐 워낙 거래가 포스팅이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계정을 외화 계정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통화로만 포스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인 계정들은 대부분 로컬 커런시, 그 컴퍼니 코드가 소속되어 있는 그 나라 국가의 통화를 일반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밸런스 인 로컬 커런시 온리 이제 요거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로컬 커런시로만 밸런스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재고자산, 자본금, 손익계산서 계정들 이런 것들은 체크를 안 하고요. 체크를 하고요. 체크를 안 한 것들은 실제 이제 외화 거래가 발생하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 발생한 통화로서 밸런스를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들은 그런 해당되는 계정들이 이제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외화 관련된 계정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실제 트랜잭션이 일어난 통화로 관리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텍스 카테고리는 SAP도 텍스에 대해서 이제 사전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정별로 마이너스는 매입 부가세 코드를 허용하는 거고 플러스는 매출 부가세를 코드를 허용하고요.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거는 두 코드 다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텍스트 카테고리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저 계정으로 포스팅을 하려고 하면 시스템이 항상 물어봅니다. 텍스트 코드를 어떤 걸 넣어라. 그게 만약에 누락이 되면 시스템이 에러 메시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D 컬럼에 이제 그 posting without text allowed는 텍스트 카테고리를 설정은 하지만 저걸 체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넣지 않아도 시스템이 에러를 띄우는 게 아니라 그냥 워닝 메시지만 보여주고 다음 트랜잭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그런 그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레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K는 vendor, D는 customer, A는 asset, M은 material master입니다. 이렇게 레콘 타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계정들은 GL 계정으로 직접 포스팅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그 마스터를 통해서만 포스팅이 가능한 계정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픈 아이템은 이제 뭐 가지급이라든지 예수금, 가수금 이런 GL 계정으로 다이렉트로 포스팅 되지만 레콘처럼 미결 항목 관리를 해서 클리어링 할 때, 반지할 때 건별로 그 밸런스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대상의 계정들은 저렇게 오픈 아이템 매니지먼트에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정별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다 다른데 그걸 화면에서 이제 구성하는 스크린 레이아웃은 저 계정 마스터의 필드 스테이터스 그룹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필드 스테이터스 그룹을 다양하게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거기에 해당하는 계정에다가 다 어사인을 시켜 놓으면 계정을 치고 들어가면 스크린이 보여주는 입력하는 화면이 계정별로 서로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정보들도 다르겠죠. 그 다음에 포스트 오토매틱 온리는 저걸 체크를 하게 되면 계정을 직접 포스팅할 수 없습니다. 약간 레콘하고 의미가 좀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서 재고 계정이 대표적인 이제 머티리얼 마스터 통해서 포스팅이 되기 때문에 레콘의 세팅이 이미 그 M으로 세팅돼서 들어오는 계정이고 재고 관련된 이제 머티리얼 마스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재고와 관련된 트랜잭션에 MM 모듈을 타고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케이스들은 저렇게 체크를 해서 매뉴얼 포스팅을 못하도록 시스템 간 모듈 간의 인테그레이션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뉴얼 포스팅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계정들이 체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고 계정,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이런 계정들은 체크를 해서 오토 포스팅만 허용하도록 하는 항목입니다. 레콘 어카운트 ready for input은 레콘 계정으로 설정됐지만 실제 포스팅하면서 커스터머를 놓고 포스팅하는데 이게 이제 계정을 서로 이제 바꿀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커스터머가 있는데 이 거래선하고는 영업 거래도 일어나고 비영업 거래도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주영업 거래가 일어날 때는 외상 매출금 계정을 쓰고요. 그 다음에 비영업 거래가 일어날 때는 미수금 계정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 트랜잭션의 그 비즈니스에 따라 가지고 레콘 계정을 포스팅하면서 바꿔야 되는데 저 체크를 하게 되면은 그걸 계정을 직접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허용하는 계정들은 컨피그레이션에 미리 디파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계정 마스터 속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유형은 너무 많은데 일단 그 계정 마스터 필드와 연결해서 사례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에러 메시지. 특정 계정을 딱 치고 들어갔는데 에러가 딱 떴어요. 근데 only possible in currency US 달러. 이 얘기는 이 계정은 US 달러로만 포스팅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저가 로컬 커런시를 넣고 포스팅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카운트 커런시에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어떤 계정을 치고 이제 포스팅 하려고 딱 하는데 제가 텍스트 코드를 안 넣었어요. 자, 이렇게 미싱한 경우에는 시스템이 또 에러를 띄워줍니다. 자, 이 계정은 유효한 텍스트 코드를 반드시 넣도록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띄우는 것도 결국은 텍스트 카테고리의 설정에 따라 가지고 시스템이 체크를 합니다. 그다음 예, 그 동일한 계정으로 만약에 제가 post without text allowed를 치게 되면 체크를 하게 되면 바로 앞전에서 이제 에러가 났지만 그쪽을 체크를 하게 되면 그냥 워닝 메시지만 띄워주고 텍스트 코드 없이 포스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통제가 가능합니다. 자, 레컨 어카운트 폴렛 레컨 어카운트 이제에 대한 건데 요 계정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레컨 타입을 커스텀으로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정을 직접 이제 포스팅하려고 딱 하면 이런 에러를 만나세요. 자, 요 계정은 어카운트 타입 D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이렉트 포스팅이 불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만났을 때는 항상 계정 마스터를 먼저 가서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항목들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렇죠? 자, 다음에 이제 필드 스테이터스 그룹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계정의 필드 스테이터스 그룹이 1000으로 어사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에 해당되는 컨피규레이션을 해서 필드 스테이터스 그룹 1000에 스크린에서 필요로 한 정보를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필드는 서프레스 시키시오. 이 필드는 화면에 입력받도록 하세요. 또 어떤 필드는 mandatory로 requirement 엔트리로 반드시 입력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표 레이아웃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일반 전표 포스팅하는 화면입니다. 이제 약간 올드하면 클래식 화면이라고 하는데요. 전표 헤더 부분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커런시를 반드시 계정에 맞게끔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팅 키를 넣고 자, 이 계정을 딱 치고 들어갔을 때 필요로 하는 정보들은 이렇게 스크린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변에 다음 계정을 치고 화면을 딱 갔는데 입력받고자 하는 정보가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계정별로 입력받고자 하는 정보들이 다른데 이렇게 필드가 서로 이제 컨트롤 되는 거는 지역 계정 마스터의 필드 스테이터스 그룹에 의해서 화면이 통제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포스팅 하시고 나면 이런 해결 문서가 발생되고요. T코드 베이스로 보면 이게 클래식 화면이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을 보시면 계정 넣고 엔터 치면 다음 스크린으로 가서 그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또 next line 아이템에 가서 계정을 넣고 또 엔터를 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SAP FI 모듈에 전표 포스팅하는 기본 트랜잭션인데 인조이 스크린은 좀 업무의 편의성을 돕기 위해서 화면을 좀 레이아웃을 좀 심플하게 바꿨어요. 그래서 전표 헤더 부분 동일하고요. 여기 보시면 GL 어카운트를 넣는데 차면 대변 이렇게 넣고 화면 넣고 금액 넣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포스팅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화면이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쭉 넣게 되어 있어요. 또 이게 일단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당하는 정보를 누락을 하면 이제 계속 에러를 계속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입력하는 화면은 스크린 레이아웃은 이제 우측으로 쭉 이동하면서 이제 정보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라인을 더블 클릭하면 월드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보를 입력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전표를 입력하실 수 있어요. 얘는 이제 장점이 또 엑셀 같은 데다가 미리 레이아웃에 이제 정보를 만들어 놓고 그걸 컷 앤 페스트해서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동일하게 포스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T코드는 FB50입니다. 자, 이번 케이스는 이제 외화 매출 채권 전표를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외화 거래니까 다 이제 현지 통화가 아닌 그 외화 거래 통화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계정인데 계정을 직접 포스팅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스팅기 넣고 여기 이제 커스터머 코드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커스터머 코드 마스터에는 이 계정이 상호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치고 들어가면 시스템이 GL 어카운트를 다이렉트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AR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 계정에 대한 정보들을 좀 입력하시고 포스팅하시면 이렇게 회계 문서가 발생되고요. 포스팅 후에 보시면 커런시 달러로 포스팅되고 외화니까 당연히 실제 거래 통화 트랜잭션 어마운트와 환율에 의해서 컨버전된 로컬 어마운트가 동시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아까 그 어카운트 레디 포 인풋이라고 자,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네콘 계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그 어떤 얘기냐면 5001로 딱 엔터 치고 들어가서 보시면 이 계정이 체인지오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워드 엔터를 눌러보면 이 계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자, 커스텀 마스터에 연결되어 있는 지역 계정이고요. 여기는 지금 세팅이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누르시면 허용 가능한 대체 계정들이 쭉 뜹니다. 그러면 그걸로 변경해서 계정을 변경해서 포스팅이 가능하다. 거기에 카운트 레디 포인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보조부와 반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좀 쭉 유형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트랜잭션 베이스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실제로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우선 매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건을 쭉 만들어서 영업사원이 들고 나서 열심히 이제 판매를 하죠. 그래서 고객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그때 세일즈 오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물건 납품하고 그 다음에 계산서 발행을 하죠. 지금 여기 밑줄 그어진 것들이 실제 회계 전표를 필요로 하는 회계 업무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납품하면 제품이 이렇게 대변에 포스팅되고 그에 해당하는 원가가 포스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는 아웃바운드 딜리버리를 하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전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빌링을 하면 매출 채권이 생기고요. 그래서 생계산서 발행하고 나면 그 듀데이트에 따라 가지고 고객이 이제 물때에 대해서 입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금에 입금이 확인되면 해당 매출 채권을 반제시키면서 예금 포스팅합니다. 그래서 요런 여기 세금계산서 발행했을 때 발생한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되면서 이렇게 반제가 된다. 그리고 예금으로 입금됐다.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처리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반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반제, 채권 반제는 이제 대금이 입금되는 케이스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 가서 한번 미리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세일즈 오더를 가시면 오더에 관련돼서 발생된 모든 트랜잭션을 이렇게 플로우 상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볼까요? 세일즈 오더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SAP SD 모듈에서 세일즈 오더를 발생했을 때 보이는 화면이고요. 기본적으로 헤더와 아이템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더 부분은 여기 눌러보시면 헤더 디테일 사항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 회계 파트에서도 세일즈 오더에 컨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어카운트 어사이먼트 그룹 이런 정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템 정보로 가시면 이게 머티리얼 마스터 그 판매하는 머티리얼 마스터에 대한 정보가 있고 판가라든지 이런 정보, 프라이싱, 그다음에 계약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시면 여기도 회계 파트에서 컨선해야 되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세팅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요. 세일즈 오더를 통해 가지고 예, 히스토리를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자, 이 오더가 발생되고 물건을 정상적으로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수행 계산서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물건 납품만 문서를 가서 보시면 이렇게 아웃바운드 딜리버리 문서가 생깁니다. 출하 지시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출하 지시서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물건이 납품되면 저희 창고에서 물건이 출고가 되겠죠. 자, 이때 회계 문서가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굿 이슈에 대한 머티리얼 다큐멘트고요. 여기에 회계 문서를 가서 보시면 회계 문서가 이제 자동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정들 가시면 전부 다 오토 포스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매뉴얼 포스팅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MM 트랜잭션을 통해서 회계 문서가 자동으로 생기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 납품하고 나서 계산서 발행을 하죠. 계산서 발행하면 이 부분이 SD 빌링 문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래서 SD 빌링 하면 회계 문서도 자동으로 생깁니다. 유저가 매뉴얼로 인풋하는 게 아니라 회계 문서를 가보시면 이렇게 매출액, 매출채권 이런 형태로 회계 문서가 자동으로 포스팅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련의 내용들이 지금 오더 만들고 납품하고 계산서 발행하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물건을 구매하는 그 매출에 상대되는 프로세스로 보면 물건을 구매하는 프로세스인데요. 물건 구매하는 프로세스도 동일합니다. 자,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총무팀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소모품에 대해서 이제 요청서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구매팀에다가 구매 신청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Purchase Request라고 하고요. 구매팀은 이제 이 총무팀에서 온 구매 신청을 가지고 벤더에다 이제 발주를 내죠. 이거를 Purchase Order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저희 발주를 베이스로 물건을 납품을 하고 창고에 입고시키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도 같이 저희들한테 전달하겠죠. 재무 담당자는 입고 내용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산서랑
내용이 맞는지 체크하고 이제 포스팅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듀 데이트가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대금 제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밑줄 그 부분이 회계 포스팅이 회계 문서가 발생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건이 입고되면 소모품에 GRIR, 그다음에 계산서가 접수가 되면 GRIR에 AP, 매입 채무 이렇게 전표가 발생이 됩니다. GRIR은 뭐냐면 Good Receipt Invoice Receipt의 약자인데요. SAP는 기본적으로 입고하는 트랜잭션하고 인보이스하는 트랜잭션이 시스템 테크니컬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문서가 각각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동시에 처리된다면 이 GRIR이 없이 소모품의 매입 재무 이렇게 다이렉트 포스팅도 가능할 텐데 어쨌든 시스템이 입고와 인보이스를 분리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필요한 계정이 일종의 GRIR이라는 가계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세팅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입고 시점에 포스팅을 하지 않고 계산서 접수하는 시점에 소모품에 소모품비 그 다음에 매입채 뭐 이렇게 다이렉트 포스팅도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시스템 가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MM 모듈에서 생성한 구매 오더 화면입니다. 그래서 구매 오더도 헤더와 아이템 상세 정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셀즈 오더와 마찬가지로 PO 히스토리 탭에 가셔서 보시면 이 트랜잭션의 히스토리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주가 나가면서 만들어진 퍼처스 오더에 실제로 팔로우된 그 프로세스를 보시면 예, 물건이 들어왔고요. 굿네스 그 다음에 인보이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바로 드릴다운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MM에서 생성한 입고 문서입니다. 이렇게 구매 문서, 구매 입고 문서. 그래서 구매 입고라는 트랜잭션을 구매해서 처리를 하면 회계 문서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대부분 이제 로 머티리얼의 GRIR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여기는 표준명가를 쓴 케이스를 가지고 해서 price difference라는 걸로 포스팅 됐는데 어쨌든 GRIR로 들어옵니다. 이게 두 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GRIR 이렇게 포스팅이 되고 이런 계정들도 다 오토 포스팅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장을 가서 보시면 자, 구매팀에서 처리한 송장의 화면이 SAP에서 화면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이스 문서 번호가 있고요. 아이템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팔로우 다큐멘트 가시면 이 송장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인보이스 회계 문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GRIR의 AP, 부가세 이렇게 포스팅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 프로세스가 이제 PO를 내고 물건이 들어오고 인보이스까지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국은 여기까지 다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구매도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 담당자는 돈이 들어오거나 또 페이먼트 할 듀데이트에 오래되면 대금 지급 행위를 해야 되고 그때 우리가 관리했던 매입 채무를 이렇게 반지하는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셀조도 만들고 매출 케이스입니다.
아웃바운드 딜리버리하고 굿이슈하면 회계 문서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기고 빌링이라는 행위를 하면 회계 문서가 자동으로 생기고 매입도 마찬가지로 발주를 내고 입고를 하면 회계 문서가 자동으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인보이스를 송장 처리를 하면 동일하게 회계 문서가 생기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처리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거래선별로 거래가 발생한 내역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FD10N하고 또는 FBL ON에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FBL ON에서 보시는 거는 라인 아이템 베이스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커스터머한테 발생한 매출 채권의 히스토리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요약한 게 FD10N입니다. 얘는 차변 대변 유계 밸런스가 현재 얼마인지를 기간별로 요약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더블 클릭하면 시스템은 여기서 바로 또 일로 이동을 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 거래선의 밸런스를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거래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보조부로 바로 이동해서 상세 내역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제 거래선이 그 듀데이트가 도래하면 대금을 입금을 시키죠. 그러면 저희들이 펀뱅킹 시스템이나 아니면 재무 담당자가 통장에 찍힌 그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하고 이제 채권 반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F-28이라는 입금 전표 포스팅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저 이쪽 트랜잭션에서 날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어느 계정으로 돈이 들어왔는지 그 정보를 넣습니다. 그래서 은행 정보와 입금된 내역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픈 아이템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매출 채권을 반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매출 채권을 콜하는 행위가 여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스터머를 넣으시고 프로세스 오픈 아이템을 누르시면 미결되어 있는 이 거래선의 모든 매출 채권이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건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밸런스가 입금된 내역하고 클리어하고자 하는 매출 채권이 딱 맞아 떨어지면 포스팅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예금에 그다음 매출 채권이 반제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포스팅 하시고 나서 원점표에 가서 AR 라인을 가서 보시면 얘가 클리어링이 됐다, 어떤 점표로 클리어링이 됐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표를 한번 가서 보시면 이 라인에 가서 보시면 이 오픈 아이템, 이 매출 채권은 이 날짜에 이 해당 문서로 반제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면 바로 이동을 하고요. 그래서 예금의 매출 채권 반제 이 점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입금된 점표에서도 어떤 매출 채권이 클리어됐는지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금 점표에서는 인바이런먼트의 페이먼트 유시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 입금 점표와 동시에 어떤 건이 클리어됐는지 오리지널 인보이스가 어떤 건이었는지를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픈 아이템과 반제 점표의 상호 간의 릴레이션을 이렇게 찾아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입 프로세스도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하게 보조부는 이 T코드에서
동일한 형태로 조회해 보실 수가 있고요. S4HANA에서는 요 T코드 뒤에 H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 T코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S4HANA에서 새로 생긴 것들인데 어쨌든 기존의 T코드도 유지하면서 또 속도나 이런 게 개선된 FBR1H T코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하는 형태는 동일합니다. T코드만 다르고 밴드도 이렇게 라인 아이템 베이스로 보실 수 있고 FK10N에 가시면 요약된 밸런스 형태의 원장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입채무에 대한 부분도 페이먼트 듀 데이트가 되면 이제 채무를 반제를 시키고 돈을 내보내야 되겠죠. 그 행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조부를 조회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픈 아이템으로 떠 있는 게 어떤 건지 리스트 확인하시고 T코드 F-53 가셔서 이렇게 화면에 어느 은행으로 돈을 얼마를 내보내겠다라는 것을 위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어떤 건을 내보내겠다라고 콜하는 게 오픈 아이템 셀렉션이라는 행위예요. 그래서 어떤 벤더한테 밴드를 입력하시고 프로세스 오픈 아이템을 누르시면 오픈되어 있던 미결되어 있는 모든 리스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건을 선택해서 밸런스가 맞으면 자동으로 포스팅이 돼요. 그래서 미결로 관리하는 게 이렇게 클리어 됐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된 거는 클리어된 형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입채무도 반제하는 프로세스를 대표적인 게 이제 입출금이죠. 반제라는 컨셉에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아닌 일반 GL 계정으로 오픈 아이템 관리하는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 프로세스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면 그리고 이제 폰뱅킹을 쓰시는 회사는 거래 원장에 입금 내역이 들어오죠. 그걸 리스트업해서 영업팀에다 쭉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영업 담당자가 직접 채권을 반제하거나 아니면 재무팀에 통보를 해주면 재무팀에서 이제 채권 반제를 하죠. 자, 결산 시점에 이 행위가 빨리빨리 끝나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영업팀에서 이제 바빠가지고 채권 반제를 좀 늦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결산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결국 예금의 확정도 늦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금팀에서 오케이 입금돼서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 예금 시제는 그냥 바로 확정을 하자. 그리고 그 상대 계정에는 가소금 또는 또 뱅크 서버 어카운트로 임시 계정으로 달아놓고 이걸 미겨 관리하면서 영업팀에서는 매출 채권하고 이 가수금하고 클리어를 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시면 이제 입금이 되면 예금에 가소금 포스팅을 다이렉트로 시켜버립니다. 폰뱅킹 쓰는 회사 같은 경우는 거래 원장 보고 입금 내역을 그대로 이렇게 포스팅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매출 채권을 클리어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했던 그 예금에다가 매출 채권 포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가소금을 클리어 시키면서 매출 채권도 클리어 시키는 그런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시제를 확정시키고 가소금 관리하면서 매출 채권하고 반제하는 그런 프로세스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3개월이 지나도 이제 어떤 특정 예금이 입금 내역이 좀 확인이 안 돼요. 누가 대금을 지급했는지 아니면 우리 영업이나 이쪽에서 이제 확인이 안 되고 계속 오픈으로 남아 있는 가소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재무에서 이제 결정을 하죠. 자, 이건 잡이익으로 돌립시다. 그래서 가소금을 반지시키면서 매출 채권을 클리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잡이익으로 다이렉트 포스팅을 시켜버리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트랜잭션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소금 계정 마스터에 가보시면 이렇게 오픈 아이템 매니지먼트라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미결 관리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시나리오 베이스로 보면 우리가 특정 날짜에 거래 원장을 받아 은행 원장 입금 내역을 받아봤더니 쭉 금액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 다이렉트로 포스팅을 시켜요. 자, 이렇게 예금의 가수금 이런 형태로. 그러면 가수금도 건별로 보조부 조회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T코드 여기 FBL 3엔이나 또는 FS 10엔에 가서 보시면 매출채권과 매입 채무처럼 동일한 형태로 오픈 아이템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보조부를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매출 채권하고 그 다음에 가수금하고 클리어를 시키는데 딱 보니까 이게 두 개 다 이제 미결 항목인 거예요. 두 계정 다. 자, 그랬을 때는 오픈 아이템 클리어는 트랜잭션을 가셔가지고 보시면 S 어카운트 타입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S는 GL, D는 커스터머, K는 벤더. 그래서 S를 넣으면 가수금은 커스터머 벤더 베이스로 관리되지 않는 일반 GL이면서 오픈 아이템이니까 여기다가 GL 계정을 직접 넣습니다. 그래서 반제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은 또 미결 관리 항목이니까 얘도 불러와야 되겠죠. 근데 거래선 베이스로. 그래서 띄워보면 또 반제해야 될 매출 채권 리스트가 뜹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상호 클릭해서 이렇게 불러오죠. 자, 오케이. 가소금 요거 반제하고 매출 채권은 대응하는 거는 이 건을 반제하자 해서 포스팅을 하시면 서로 그 미결 관리되는 그 밸런스들이 다 반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나리오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소금을 자비익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클리어하고자 하는 반제하고자 하는 가소금을 해당되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다이렉트로 그냥 GL 계정 포스팅 키 50 GL 계정 어떤 거 해서 금액을 직접 입력하시면 이런 형태의 전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조부와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게 매출에서 발생하는 매출 채권, 그 다음에 구매에서 발생하는 매입 채무, 그 다음에 일반 GL에서 관리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의 가소금 계정 이런 것들이 보조부, 각각의 보조부에서 리스트업해서 보여줄 수 있고 관리되고 건별로 반제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스템 가서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커스터머 라인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보조부 상세 내역 조회하는 건데요. 이제 일단 커스터머 조회하시고자 하는 커스터머를 입력하시고 여기 스테이터스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오픈 아이템은 특정 일자 기준으로 현재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는 모든 매출 채권을 볼 때, 그 다음에 클리어드 아이템은 특정 기간 내에 실제 다 클리어된 케이스만 조회하실 때, 그 다음에 오픈 아이템과 클리어된 거 전부를 다 보실 때는 올 아이템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올 아이템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보시면 현재 지금 특정 기간 범위 내에서 아직 남아있는 미결 채권
빨갛게 보이는 게 이렇게 오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가 이미 돈이 들어와서 반제된 내역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클리어링 다큐멘트가 실제 반제된 반제된 문서고 두 개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회계 문서로 이렇게 다 드릴 다운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밴더도 동일하고요. 밴더도 이렇게 보시고 그냥 오픈 아이템만 보겠다고 보시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서브 그룹을 제가 이제 인보이스 레퍼런스로 했는데 뒷단에 가서 또 한 번 더 설명 드릴게요. 이제 파셜 페이먼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거래선 보조부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부와 반제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 크레딧 메모 얘기를 같이 좀 해볼게요. 매출을 이제 고객한테 정상적으로 이제 처리를 했는데, 고객 쪽에서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 처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량에 대해서 크레딧 메모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매출 채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적자 세금 계산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이제 받게 되겠죠. 발행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출 채권을 차감하는 어떤 형태가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이너스도 오픈 아이템의 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금 지급할 때 고객하고 네팅해서 오케이 이 금액만큼만 입금하겠다라고 하면 실제 입금이 이제 요 금액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채권 담당자는 두 건을 동시에 띄워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얘기인데 이거를 트랜잭션을 이제 입금하는 화면에 가서 포스팅 하시게 되면 전표 헤더 정보를 넣으시고 어느 은행에 얼마가 들어왔다라는 걸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채권 반제하고자 하는 그 커스터머를 입력하시고 프로세스 오픈 아이템을 누르시면 미결되어 있는 리스트가 이렇게 뜨고요. 그 반제하고자 하는 정상 AR과 크레딧 메모를 이렇게 액티브를 시키면 금액이 딱 맞게 떨어져서 포스팅이 됩니다. T코드 베이스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내용을 구분했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화면이 이렇게 입금하는 화면, T코드 자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인커밍 페이먼트라고 F-28인데, 여기 가시면 은행 정보를 직접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리어링은 그냥 F-04에서 다 된다. 어떤 케이스도 이게 베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볼게요. 전표 헤더를 넣으시고 프로세스 오픈 아이템 가시면 바로 커스터머를 그 오픈 아이템을 이렇게 불러낼 수가 있죠. 그래서 반지하고자 하는 두 건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확정되면 그러고 나서 대변의 부분은 이제 결국 은행 입금하는 부분인데 이 은행 입금하는 부분을 포스팅 키를 직접 입력하시고 계정을 이렇게 입력해서 금액을 직접 넣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요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요 인풋 부분, 은행에 대한 인풋 부분을 매뉴얼로 포스팅 키와 계정과 금액을 넣어서 처리해도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트랜잭션에서 만약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하신 경우에는
F- 공사에 있어도 반지하고 반지라는 이제 기능을 통해 가지고 원하시는 포스팅을 하실 수 있다. SAP에서 반제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T코드가 포스트 위드 클리어링하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 클리어링이 있는데요. 차이는 뭐냐면 그 헤더 부분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위드 클리어링 F-공사는 들어가시면 헤더 부분에 다큐멘트 데이터 포스팅 데이터를 입력하고 전표 유형을 직접 넣으실 수가 있어요. 전표 유형을 넣으실 수가 있고 통화도 이렇게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F-03은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한데 좀 더 간단한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다큐멘트 데이터 넣을 수가 없고요. 다큐멘트 타입도 뭐 넣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T코드에 이미 세팅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처리하면 전표가 타입이 뭐 A, B 뭐 이런 형태로 포스팅이 된다. 사전에 컨피그에 결정된 정보에 의해서 이제 전표 유형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건 이제 앞에서 이제 계속 봤는데 결국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보시면 포스트 위드 클리어링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페이먼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표 헤더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오픈 아이템 클리어하고자 하는 대상을 커스터머든 매출 채권이든 매입 채무든 또는 GL 계정을 셀렉션 하셔가지고 클리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반지하면서 이제 파샬, 레지듀얼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파샬 페이먼트는 이제 레지듀얼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대금 입금이 풀로 다 되지 않고 일부만 들어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샬은 기능적으로 입금 처리하실 때 보시면 여기 파샬 페이먼트라고 있는데 입금된 내용만 이렇게 페이먼트 금액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이 파셜로 처리할 때는 원래 있던 오리지널 AR하고 입금된 반제된 매출 채권하고 두 개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오픈 아이템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얘를 묶어보면 아직 입금되지 않는 리메이닝 밸런스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두 개를 서로 묶는 키가 어떤 거냐면 이 두 개가 서로 상호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그걸 묶는 거는 인보이스 레퍼런스 필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인보이스 레퍼런스로 묶었을 때 이렇게 오리지널 중에 일부만 페이되고 남았는 게 잔액이 얼마 남았다 그걸 묶어주는 게 인보이스 레퍼런스고 네, 이렇게 해서 순액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지듀얼은 어떤 케이스면 동일하게 이제 파샬로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인보이스는 다 클리어 시켜버립니다. 총액을. 그리고 남은 금액, 미입금된 또는 미지급된 잔여 밸런스만 가지고 별도의 오픈 아이템을 따로 생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가지 차이는 파셜로 처리하면 오리지널과 클리어된 문서가 둘 다 오픈 아이템 형태로 남아 있는 거고요. 레지듀얼로 하면 오리지널은 없어지고 순 잔액에 대한 부분만 별도의 오픈 아이템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차이입니다. 자, 파셜 페이먼트와 같이 이제 페이먼트 디퍼런스가 생기면
이거는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비즈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SAP에서는 이런 페이먼트 디퍼런스 관리하는 서브 모듈이 또 있습니다. 그게 FSCM의 디스퓨트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보시면 보조부를 가보시면 여기 이제 상단에 디스퓨트 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커스터머 라인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가보시면 이렇게 디스퓨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랑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 어카운팅 말고요. 파이낸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가시면 디스퓨트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렇게 이제 파셜로 대금이 완전하게 정산이 되지 않고 파셜로 입금이 된 경우에는 고객하고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렇게 디스퓨트 매니지먼트에서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집중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셉의 페이먼트 디퍼런스에 대한 관리하는 별도의 또 서브 모듈이 있다라는 걸로만 일단 소개를 드릴게요. 이것도 다음 나중에 세션 때 제가 디스퓨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FSCM 모듈이라는 게 이제 저기 보시면 여기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크레딧 매니지먼트입니다. 이쪽에서 크레딧 매니지먼트는 과거의 클래식한 그 크레딧 매니지먼트보다는 조금 많이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도 비즈니스 파트너를 기본적으로 쓰고요. 비즈니스 파트너 커스터머의 크레딧 매니지먼트 파트에서 여신의 범위라든지 여신의 금액, 그 다음에 신용평가 등급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등록할 수가 있고요. 네, 그걸 베이스로 세일즈 오더 내거나 또 GR하고 굿이슈하고 인보이스하는 시점에 각 시점에 여신 체크를 이렇게 SD 세일즈 오더에서부터 직접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처리되고 나서 그 리포트를 별도로 보시고 그 여신이 걸렸는지 이제 체크를 하셨는데 이걸 쓰시게 되면 세일즈 오더 시점에 바로 팝업이 뜨면서 여신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채권이 생성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컬렉션이라는 게 있는데 채권 주심 회수 활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영업 사원별로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오픈되어 있는 매출 채권 리스트를 데일리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퓨트는 분쟁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에 대한 파잘 처리가 되면서 이제 디퍼런스가 생겼을 때 고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디스퓨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전표 역붕괴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표를 입력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뭐 휴먼 에러든지 미스테이크로 이제 전표를 역붕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랬을 때 T코드는 그냥 FB008 가서 역붕괴를 하시면 돼요. 역붕괴에 두 가지 방법인데 스탠더드 리버스 이제 일반적인 역붕괴 방식하고 네거티브 포스팅으로 하는 역붕괴 네거티브 리버스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리버스는 그냥 반대 쪽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금액이 다 보이게 돼 있고요. 네거티브 포스팅은 동변에서 차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표현은 차변 대변에 포스팅이 되지만 실제로는
대변에 표현되는 게 아니라 보조부상에 이렇게 같은 라인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밸런스가 0으로 나타나요. 근데 일반적인 리버스는 차변, 대변, 누계에서 0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얘는 리버스 표준이나 네거티브냐는 학교전액 시산표의 밸런스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분계를 가보시면 전표가 역분계되면 상단에 리버스 다큐멘트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전표 헤더에 가보시면 어떤 전표로 리버스 됐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또 이쪽 전표 갔으면 또 얘랑 리버스 관계를 같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상호간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신 것처럼 리버스에 네거티브 포스팅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리버스 리전에 가서 이제 세팅을 하시면 네거티브 포스팅으로 다이렉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일반 전표는 이제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으면 바로 역분계를 하면 역분계 전표가 생기면서 거래가 취소가 되는 형태가 되고요. 만약에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렇게 오픈 아이템으로 관리되는 건들이 포스팅이 잘못했어요. 반제를 잘못 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입금은행이 A은행으로 들어왔는데 영업사원이 이제 B은행으로 입금 처리를 하면서 매출 채권을 반제를 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리버스를 하고 재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때 리버스만 하면 안 되고 리셋 앤 리버스라는 이제 T코드가 따로 있어요. 얘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결국은 보조부 관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셋한다는 얘기는 클리어된 그 오픈 아이템을 다시 오픈 상태로 돌려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놓고 그 다음에 원래 페이먼트 된 전표가 잘못됐으니까 걔를 리버스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거를 리셋 앤 리버스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그냥 그 T코드 따로 하나 주고 이런 케이스는 전부 다 그냥 바로 물어보지 말고 그냥 리버스 치면 오픈 클리어 상태를 오픈으로 무조건 만들어주면 되는데 리셋만도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화면인데 리셋 리버스 화면이거든요. 여기 가보시면 팝업이 이렇게 떠요. 리셋 하려고 하시면 그리고 온리 리셋만 할 거냐 리셋 앤 리버스 할 거냐. 그래서 만약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들어 본다면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매출 채권하고 은행을 기표를 했는데 은행만 잘못 기표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리셋 리버스 치고 새로 기표하는 방법도 있지만 리셋만 시킵니다. 그러면 원전표는 지급전표, 입금전표는 리버스 안 된 상태에서 얘만 이제 두 개 다 이렇게 오픈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오픈 아이템 올라가면 은행만 대체 기표를 포스팅하고 그 다음에 AR은 그냥 상호 클리어를 시켜버리면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업무적으로 발생 가능한 거를 염두에 두고 리셋하고 리셋 앤 리버스의 디코드를 구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AP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케이스가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이게 리셋을만 해가지고 어떻게 나머지 뒷단 프로세스를 타야 되는지 이 케이스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앞단에 이제 그 외화 전표도 한번 포스팅을 시켰는데 외화 매출 채권이 이제 포스팅이 되면 반제를 하는 시점에 환차 손익이 이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표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환율이 이제 등록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인보이스 시점하고 페이먼트 시점의 환율 차이에서 환차 손익이 포스팅됩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세팅을
계정 세팅을 해놓으면 오토 포스팅이 다 자동으로 일어나고요. 그래서 주채권 계정에 가셔서 환차 손익에 대한 계정을 입력하고 밸류에이션은 환평가 손익입니다. 환평가 손익은 환차 손익하고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또 세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화평가 손익 같은 경우나 환차 손익 같은 경우는 특정 코스센터로 뭐 기속시키는 회사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P&L 계정이니까. 아니면 파이낸스 팀으로 이제 디폴트로 그냥 코스센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제 CO 모듈에 OKB9이라는 D코드가 있는데요. 거기에 디폴트로 특정 코스트 엘리먼트에 디폴트 코스센터를 계정별로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환차 손익 기표가 일어날 때 별도로 메인터넌스 할 필요 없이 시스템이 이미 디파인되어 있는 코스센터를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이런 기능도 좀 쓰시고요. 네, 이제 케이스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쭉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뱅크 스테이트먼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매출 채권의 입금 내역이 확인이 되면 채권은 이제 반지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뱅크 스테이트먼트와 페바라는 D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시스템이 또 기능을 제공하는지 좀 한번 볼게요. 예. 얘도 그 FSCM 안에 예. 캐시 매니지먼트에 가시면 여기에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폰뱅킹하고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폰뱅킹에 입금 내역이 들어오면 다이렉트로 그냥 BDC 태워서 FI 포스팅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트랜잭션 통해 가지고 입금 내역을 직접 이렇게 원장을 먼저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거래 내역을 쭉 입금된 내역을 쭉 입력을 하십니다. 입금 내역은 좀 멀티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먼저 작성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포스팅을 하시게 되면 자, 입금 포스팅이 되고요. 정상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포스팅이 되고 좌표를 한번 볼까요? 이미 설정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뱅크의 서브 계정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가소금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팅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뉴얼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입금 처리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뱅크 서브 계정이 이렇게 포스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페바라는 요 밑에 가시면 이제 트랜잭션이 있는데 이걸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입금된 내역을 구분해서 뱅크에 포스팅된 내역하고 매출 채권을 구분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입금 내역을 가보면 뱅크 서브에 포스팅되어 있는 다큐멘트를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뱅크 서브로 입금됐다. 결국은 입금 원장 내역인데 이게 회계 전표랑 같이 연결돼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입금된 내역을 바로 채권이랑 연결시켜서 같이 연결해서 반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미결 항목 클리어하는 오픈 아이템 클리어하는 이제 전통적인 그 디코드 F-공사에서 미결 아이템 불러내서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불러내서 가속하고 이렇게 반지시키는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입금 내역이 이렇게 쭉 리스트업이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건이랑 들어서 자, 요건이 금액이 1000인가요? 여기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 건이랑 반제를 치겠다. 이렇게 하면 포스팅 하시면 다이렉트로 포스팅이 이렇게 돼요. 뱅크 서브에 AR이 반제가 이렇게. 그렇게 포스팅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뱅크 서브 그러니까 뱅크 스테이트먼트와 매출 채권이 상호 이렇게 처리된 거를 관련성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포스팅 에리어 1 뱅크 어카운트에 뱅크 서브 잡힌 거, 그 다음에 서브레처 보조부에서 매출 채권이 상호 연결해서 포스팅된 내역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기능이 있고 뭐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기능 중에는 당연히 이제 파샬이나 레지듀얼 처리도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선수금 형태 포스팅도 더 추가로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 같은 경우도 미리 설정해 놓으면 그 금액만큼 자동으로 또 포스팅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거에 이제 우리가 반제 트랜잭션을 기본적으로 이제 쓰던 기능 말고도 이렇게 이제 매뉴얼 뱅크 스테이트먼트와 페어를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자료를 또 준비해서 또 3차를 한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